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무원 시험을 연구하는 썬티입니다. 군무원,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군무원에 대한 꿈을 꾸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우리 군무원 채용을 대거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여러분들에 있어서 직업 선택의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짧은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군무원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무원으로 인생 역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군무원으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려면 군무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자, 군무원이란 시빌리언 워커 인 더 밀리터리, 즉 군대 안에서 일하는 민간인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바로 현역 군인이냐, 그렇지 않은 민간인 신분이냐,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겠죠. 그래서 우리 군무원은 군인과 많이 착각하시는데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 신분이 되는 게 아니라 민간인 신분으로 단지 군대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군무원은 국군에 소속되어서 특정 복무를 수행하는 특정직 공무원인 문관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출직 공무원도 있고 임기직 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정직 공무원이다. 즉 국군에 소속되어서 국군의 사무나 후방 업무를 보는 그러한 특정직 공무원이다라는 거죠. 그럼 나의 신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공무원 신분이 되는 거고 대한민국 공무원증이 발급이 되게 됩니다. 근무하는 장소만 바로 어디가 된다? 군대 내가 된다라는 거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군무원은 총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소속이냐, 육군 소속이냐, 해군 소속이냐, 해병 소속이냐, 공군 소속이냐, 이렇게 총 5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5가지 군 중에 유일하게 여러분들은 한 개의 군만 선택하실 수가 있고 내가 육군을 선택한다면 또는 국방부를 선택한다면 평생 해당하는 군에서 복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5개의 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셨다면 그 내에 군무원은 육군 기준으로 47개의 직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육군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군 안에 6개, 예를 들자면 행정직군 안에 직렬이 있는 겁니다. 행정직렬, 군수직렬, 수사직렬, 사서직렬,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정보직렬. 왜 5개입니까? 정보는 군사정보와 기술정보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총 6개입니다. 그거의 시설, 정보통신, 공업, 함정, 항공, 기상, 보건 이렇게 총 47개의 직렬로 나눠지고 우리는 47개의 직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당하는 직렬마다 시험 과목이 모두 다릅니다. 해당하는 과목을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많이 차이가 있으신데 많이 또 비교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군무원과 일반 공무원, 여기서 말하는 일반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가직과 지방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 그 일반 공무원이라고 할 때 그거와 비교해서 군무원이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총 8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부분은 군무원은 특정직입니다.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사실 이 부분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죠. 우리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연금 안 받고 사학연금을 받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군무원도 일반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 군무원의 특징 중에 하나, 아주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공무원보다는 군무원을 선택하시는데 바로 민원 업무, 대민 업무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군부대 내에 폐쇄된 어떻게 보면 외부인의 접근이 통제되어 있는 곳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대민 업무, 민원 업무가 거의 없는 편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군무원은 현역 군인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 부대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역 군인분들은 야근이 굉장히 많은 편이지만 우리 군무원은 야근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삶의 워라밸을 맞추기에 너무 좋고 업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러한 직군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공무원은 일반 국가직 공무원에 비해서 진급이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무원은
전문 직렬이 있습니다. 즉 47개의 직렬별로 뭐 전기, 전자, 건축, 행정, 군수, 정보 너무 많은 47개나 되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전문성을 인정을 받습니다. 또한 군무원은 군복지 혜택을 받는다. 자, 우리가 보통 군부대 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뭐 여러 리조트나 어떤 휴가를 갈 때 각 여행지나 관광지에 보면 뭐 군 부대에서 운영하는 큰 리조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최근 군무원분들도 PX 이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한 군복지 혜택을 군인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군무원은 낮은 점수로 합격이 가능하다. 자, 우리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직렬 선택도 해야 되고 군 선택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합격 점수가 딱 몇 점이다라고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예로 육군 9급 공채 차량직 같은 경우에는 약 올해 1200명 정도 필기 합격이 되는데 합격 커트라인이 41.33밖에 안 돼요. 이렇게 40점으로 합격하는 특기가 있는 반면에 수사직 같은 경우에는 84점. 상당히 높은 것도 있죠. 그래서 직렬 선택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낮은 점수로 쉬운 합격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많이 물어보면 월급을 많이 주는 거 물론 중요하겠지만 보다 삶과 일의 조화를 맞추는 걸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 공무원보다는 군무원이 최고입니다. 삶의 워라밸을 측면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워라밸을 즐길 수 있고 삶과 직장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면 아주 좋은 그런 선택이 될 거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군무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준비 순서를 제가 정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직렬 선택하셔야 됩니다. 47개의 직렬을 여러분들이 쭉 리스트업을 하시고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직렬을 5-6개 정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가장 하고 싶은 정렬 2개 또는 3개 정도 선택을 하세요. 2-3개 정도로 압축을 하시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최근 3개년치 채용인원, 합격 점수, 응시 인원 등을 보고 보다 합격이 쉬운 직렬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직렬마다 자대 배치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면 좋은데 일반인 분들이 자대 배치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하시면 저랑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렬 선택이 끝났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러면 보다 쉬운 합격할 수 있는 육군 공채 7급 그 중에 군수직을 선택했습니다. 군수 9급이 아닌 7급이 점수가 10점 이상 낮기 때문에 저는 7급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경채를 할지 공채를 할지를 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경채, 공채 중에 우리는 공채보단 경채가 합격하기가 더 쉽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례니까 가능한 경채 쪽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좀 돌려주시고 나는 경채의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공채를 부득이 응시하셔야 됩니다. 공채는 누구나 다 만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는 거고 경채는 실무 경력이 2년 있거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위를 갖고 있으면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토익 스피킹 레벨 7 이상 있다. 그러면 또 역시 경채가 되는 정보직에서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까 역시 자세히 알아보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내가 공채, 경채를 할지 결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공부 계획을 이제 세우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책 사서 공부할 거면 책 선택을 잘 하시면 되고 인강을 통해서 공부할 거면 인강 선택을 잘 하시면 되고 학원을 다니실 거면 학원 선택을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부 계획은 그곳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분들이 가르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합격한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더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책 사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고 보통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학원을 다니실 텐데 인터넷 강의 듣든 학원을 다니든 아무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수험가라고 할 수 있는 노량진에 오프라인 학원을 둔 그러한 인강을 선택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 인강을 선택을 하셨을 때 학원 네임밸류라든지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얼마만큼 군무원을 가르쳐 왔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느 정도 나와 맞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선택하셔야지 뭐 그분의 유명세나 인기도 이런 걸로 보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 군무원 학원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군무원을 사람들이 인식이 된 지도 불과 2-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래 오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네임밸류 가지고 거의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잘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인생에 있어서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2007년인가 8년인가 그 정도예요. 세무직 공무원을 1000명 이상 뽑은 적이 있어요. 세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2007년, 8년 그때 세무직 준비했다면 운이 너무 좋은 거죠. 인생의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2021년 군무원 차량직도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1000명이 넘는 인원을 채용을 했어요. 공채, 경채 합쳐서요.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인원, 갑자기 10명대 뽑던 게 1000명대 뽑는, 이러다 보니까 합격 점수도 41점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기회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회를 안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모른다라는 것은 이미 그쪽에 관심도 없고 별로 삶의 의지가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라면 이 기회, 2022년에 군무원 합격, 이제 약 6개월, 7개월 남았는데요. 이 기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군무원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하면 된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걸 다 투자해서 했는데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 열정을 쏟았는지 안 쏟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건 군무원 합격하고 싶다면 하셔야 돼요. 하면 분명히 2022년에 여러분들의 군무원 꿈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